이렇게 하나, 둘, 셋을 세고. 자,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는 이제, 어, 새로운, 새로운 방식의 촬영을 지금 하고 있어. 자, 일단은 제목은 거창하게 부모 자식 간의 주식 매매로 6억을, 주택 매매로 6억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복잡한 방법은 아니고, 포인트를 뺐습니다. 아, 일단은, 그림 한번 보시면은, 어, 보통 이제 일반 납세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자식한테 주택 양도하면 3억까지는 낮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냐? 그거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본인의 양도세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10억짜리를 7억에 양도했다. 그러면 네. 본인은 7억에 양도한 걸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일단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인 간에 부모 자식 간은 특수관계이니까 네.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가 기준으로 시가의 음. 5% 그리고 3억 이 중에서 작은 금액을 넘어가면은 네.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시가로 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일단 그림 보시면은 지금 부모가 양도를 했을 때 부모 같은 경우는 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5% 33억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일단 재계산돼야 되는 게 맞아. 음. 10억짜리를 7억에 양도했을 때. 네. 근데 자식의 경우에는 자식한테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잖아. 네. 부모하고 자식한테 하나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 이슈가 발생하는데, 그 이슈가 다른 거야, 법령이. 하나는 양도소득세고 하나는 그치. 증여세고. 한쪽은 소득세고 한쪽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증여세법에서는 30% 시가 기준으로 해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안 넘어가면 증여로 안 봐.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증여로 보는 거고. 넘어가는 이후의 금액들을 증여로 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각각의 문제가 따로 발생하는데 자식 입장에서는 3억을 싸게 매입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 3억을 싸게 판 거를 업시켜서 네.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양수자, 자식은 그거를 그럼 부모는 10억에 7억에 팔았는데 10억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자식은 10억짜리를 그럼 취득한 거냐? 아니야. 3억 증여로 이득 받잖아. 음. 증여 비과세로. 그러면 자식은 7억에 취득을 하게 된 거야. 나중에 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7억이 되는 거지. 음. 그럼 일단 여기에서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차액을 3억 원을 증여한 효과, 증여세 없이. 네. 그렇게 해서 3억을 싸게 샀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부모의 양도세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1세대 1주택 1주택이면, 중간에?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했잖아. 부모 네. 쪽에 발생하는 소득세 문제가. 네. 근데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요건은 네. 부당한 조세 피해 감소가 있어야 돼. 음. 근데 1세대 1주택은 애초에 세금이 없잖아. 아.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 적정 가액에 팔든 세금이 네. 애초에 없잖아. 네. 12억 이하면. 그러네. 네네. 그러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 그럼 파는 애초부터. 사람인 양도자인 부모님은 양도세가 빵원인 거고 그치. 1세대 받아간 1주택이면. 사람만 증여세가 생기는. 받아간 사람은 3억 이내에서 시가의 3억 이내에서 가격 설정을 하면은 받아간 사람도 증여세가 아, 없고, 그러네. 양도자인 부모도 양도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근데 어. 이거는 이 플랜 자체가 네. 양수자인 자식이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돼. 내가 섞어 이걸 있어야 살 돼. 정도의, 싸게라도 살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실행 가능한 플랜이고, 그럴 때 한 3억 정도는 좀 아낄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살 데가 없어. 네. 부모는 살 집이 없어. 좀 슬프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부모가 이제 자식들이 분가하고, 네. 그리고 자식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부모는 1세대 1주택이고 그런 경우에 부모가 집이 너무 크니까 적적하시니까 음. 난 작은 데로 옮길게요. 그래갖고 자식한테 3억 정도 낮은 가액에 팔아갖고 그 남은 돈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셔가지고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때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죠. 음. 음. 그리고 같은 결로 해가지고 자 제목은 지금 6억 아끼는 방법이라고 해놨잖아. 근데 지금 3억밖에 못 아꼈어. 아니, 많은 또 얘기. 어, 자 그럼 같은 결로 해가지고 똑같이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3억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모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넘긴다고 생각을 해봐.
부모가 20억짜리 집을 넘기면은, 자, 10억, 20억짜리 집을 넘기는데, 그냥 자식한테만 넘기면 3억밖에 못 아끼잖아. 네. 근데 친족한테도 증여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며느리는 친족이지? 네.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쪼개면 되지, 줄 때. 어, 물론 이것도 당연히 구매력이 전제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10억씩 지분을 쪼개서 준다고 했을 때 각각 3억씩 내릴 수 있지. 어쨌든 증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자식 3억 줄일 수 있고 받는 며느리 3억 줄일 수 있어요. 여기 3억 원 곱하기 2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14억 원에 거래해도 네.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대신에 부모님은 20억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 12억 초과되니까. 그렇죠. 양도세 10억 초과.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근데 일반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냥 20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납세자분들 입장은 비슷해. 세금을 줄이고 싶어. 네. 줄이고 싶은데 양도세도 줄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3억 낮춰서 거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세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세금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만약에 이걸 타인한테 팔았다고 생각해봐. 타인한테 3억 싸게 안 팔잖아. 금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지? 30%나 싸게 안 팔아. 그렇죠. 그러면 타인한테 팔면 원래 세금 나오는 거대로 나오는 거잖아, 본인은. 네. 자식만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저기 뭐냐, 좀 비싼 집이라도 각각 해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혹은 딸이랑 사위한테 이렇게 공동명의로 주면 최대 6억 원까지는 자식 입장에서 싸게 집을 살 수 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거 실제로 이런 플랜은 해본 적이 없죠, 거의. 있어요. 있어요. 1세대 1주택짜리로. 있죠. 그리고 진짜로 1세대 1주택으로 주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가 가끔 오세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이것도. 그냥 한 가지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몇 분 촬영했어? 지금 7분입니다. 어우, 얼마 얘기 안 했네. 천천히 해도 되겠네. 급하게 쓰신 거예요. 몰라. 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급해졌네? 빨리 어. 요새 강의할 때도 말이 좀 빠르더라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마음이 자, 우리가 이 플랜을 볼 때, 법인세 때문에 좀 힘들어, 요새. 법인세 너무 힘들어. 자, 이 플랜을 볼 때, 30% 3억 혹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서는 5% 3억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 기준이 시가잖아. 네. 그럼 우리는 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네.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짜리인데 나는 시가가 18억인 것 같아 해갖고 부동산에 어찌 물어보니까 요새 가격 떨어지고 18억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요거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건 낭패를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해야겠다.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시가가 중요해져. 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기 국세청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어요. 네. 신고도움 서비스로 들어가면은 그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가 나와. 거기에서 우리는 네. 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볼 수가 있어. 국세청에서 그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그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하든지 네. 아니면은 천상 감정평가를 한번 받으시는 게 제일 유리하죠. 그럼 화면에 띄워드리고 싶다. 띄워드리고 최근- 싶은데 내가 자료화면 따로 준비하지 최근에 않았어요. 6개월 이내 거가 바로 조회가 되는 건가요? 그 매매사는? 일단은 상속이잖아. 상속이면 6개월 이내에 네. 매매 사례가액이 떠. 근데 6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기간 외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볼 수 있는 금액들이 또 떠.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내가 매매 사례가액을 찾았는데 뭐 2개 이상이 발견됐다. 네. 그러면은 내가 양도하려고 생각했던 잔금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나도 이거 안 찾아봤는데 그 상속이나 증여 같은 평가 기간이 6개월, 3개월이잖아. 네. 양도 같으면은 몇 개월인지 내가 그걸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은 시가가 중요하니 그건 나중에 찾아봐갖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시가가 중요하니 감정평가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을 무조건 찾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요. 네, 없을 그렇다고 기준시가로 가면 안 되고 그것도 저번에 우리 촬영했잖아. 요새 감정평가 많이 하려고 한다고 네, 네. 국세청에서 웬만하면 감정평가 받으셔갖고 리스크 없이 가시는 게 이런 플랜 실행할 때는 제일 좋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10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분량 맞추기도 참
할 말 없어? 할 말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자료화면을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냐, 촬영에 집중을 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